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다들, 아니죠. 어제 아니고요. 다들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지셨을 텐데요. 지금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영상이 않을까. 아주 한국의 권하들이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싸웠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너무 좋기는 한데, 그렇게 열심히 좀 확실히 한국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해야 된다였는데 열심히 싸워서 이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나전도 졌지만 열심히 싸웠고요. 열심히 싸워서 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싱가이전도 열심히 싸워서 비겼고, 이번에는 결국 열심히 싸우더니 멋진 승리까지 이어낸 한국의 권하들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는, 저는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은 상당히 소강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수상으로 변화가 별로 없는데요. S&P는 0.12% 빠졌고, 다우는 0.1% 올랐고, 나스닥은 0.18%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보합,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반면에 기술주들의 하락은 조금 더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9% 빠지면서 기술주들은 조금 더 하락하는 양상, 특별히 반도체 주식들이 빠졌고, AMD가 3.23%, 엔비디아가 1.5% 등이 빠지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더 약세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은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다른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흐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좋은 게 좋은 이겁니다. 예. 계속 않게 나왔어요. 지표들이 특별히 있는데 고용 상황들이 좋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인플레이션 올라오겠네. 그러면 연준이 얘기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을 고공행진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흐름들이 계속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어땠죠? 네. 그 인플레이션치가 조금 낮게 나오고 PCE가 낮게 나오자 아주 환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한계에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환호했던 증시가 이제는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들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확실히 온다라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폭이 심화되는데요. 오늘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모두 올랐습니다. 5년 이상의 장기 금리는 금리가 올랐고, 그 외에 단기 금리는 금리들이 모두 낮춰지면서 단기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굉장히 큰 게 특징인데,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 대비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이것을 보자 채권 어떤 쪽으로 방점을 찍었냐면, 이제 확실히 경기가 톤 다운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채권 시장은 생각을 했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예상치가 2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너무 이거 주표가 좋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양자가 보는 입장이 다른데요. 원래 이전에는 고용지표 28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26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줄은 거예요. 줄은 게 의미가 있는데 예상은 20만 명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높게 나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용의 상황들을 보면 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좀 섞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업률은 3.7% 그대로 똑같이 나왔고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0.5% 상승해서 0.6% 상승으로 더 올랐습니다. 임금이 조금 더 올랐어요. 이렇게 되니까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살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지표들은 또 좀 다릅니다. 경기활동 참가율은 62.2%에서 61.1%로 0.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 평균 주당 근무수 시간은 34.5시간에서 0.1시간 줄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 거냐인데요. 일단 그 고용을 봅시다. 월 평균 올해 고용이 39만 2천 명이에요. 자, 그러면 26만 명이 나온 게 많은 건가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해 월 평균은 얼마였는데 5만 명이었어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데, 그러면 19년도에 어떻냐? 19년에 비교를 해봤는데 19년도 신규 고용은 16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확실히 고용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저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했던 고용과 관련된 선행지표들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졸츠
부인 이직 보고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챌린저의 해직자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급증했죠. 그러니까 경기 그 고용 관련 선행 지표들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후행 지표들은 아직 안 떨어진 이런 상황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임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인플레이션이 살아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준의 행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를 안 내리는 상황들을 꽤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12월 금리 올리고 나면 되게 빡빡하고 금리 올리기가 되게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언제 낮춰질지는 모르는 건 그건 맞죠.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금리가 고공행진한 가운데서 쭉 옆으로 기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5.0이 될지 4.75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5.0으로 갈 가능성은 자꾸 눌러지는 거고 4.75나 4.5 가능성까지도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점에서 올리기도 올렸고 그리고 금리도 많이 안 올릴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 이 금리가 낮은 금리냐는 거예요. 4.5는 낮은 금리냐, 4.75는 낮은 금리냐, 5.0은 낮은 금리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전년비 30.8%나 증가했습니다. 우와, 미쳤어.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나 지난달에 얼마였나요? 41.9%였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는 2.9%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1.6%고요. 자, 이제 유럽에서도 실질적으로 톤 다운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월요일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혹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수 있으면 잠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꽁꽁 얼어서 막 이렇게 추웠는데 여기는 확실히 좀 따뜻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한국 권하들 잘 싸웠고, 그리고 주말은 저희 한국인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고 충분히 즐기셔도 되는 그런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주말 저도 즐겁게